아니 근데 이게 그렇게 많이 올랐다고? 아니 근데 하루아침에 그렇게 많이 빠졌다고? 가급적이면 실물로 소유해라. 여러분, 은은요, 사람으로 친다면 굉장히 성깔이 있는 사람이에요. 안녕하세요. 도도한 서재 조수빈입니다. 와, 정말 이럴 수가 있나요? 천장을 뚫을 것처럼 오르던 금과 은의 가격이 하루아침에 10%, 30% 폭락하고 지금까지도 약간 올랐다가 약간 떨어졌다가 더 떨어졌다가 정말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금은 또 그래도 안전자산이라고 했는데 이 정도로 움직인 적이 있나 싶은데요. 그런데 이 정도면은 정말 투매를 넘어서 공포의 시장이 휩싸였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좀 이상한 점이 있긴 합니다. 혹시 현장에서 들리는 목소리가 다르다는 거 느끼셨습니까? 실버바를 사러 나가 보면요. 여전히 한 달에서 두 달 정도 대기를 해야 되고요. 또 국제 시세가 떨어진 것만큼 아직은 현장에서 가격이 반영되어 있지는 않은 느낌이에요. 아직 물량이 없어요. 아직은 기다려야 돼요. 이런 말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최근에 또 중앙은행들은 금값이 폭락하니까 또 다시 금을 샀다는 거예요. 연준도 금값을 사면서 8,900까지 갈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또 큰 손들이 금 실물, 은 실물을 하도 요구하는 바람에 골드바나 은을 비행기로 긴급 공수한다는 보도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시세는 폭락했다고도 하는데 폭락할수록 비행기를 띄워서 실물을 나르는 이 기묘한 현상. 과연 진실은 무엇일까요? 제가 오늘 그 해답을 조금이라도 찾아보기 위해서 은의 기한이라는 책을 들고 나왔습니다. 사실 좀 어렵게 찾았어요. 서점에 나가보니까 금에 대한 책은 많은데 은에 대한 책은 아직은 없더라고요. 또 당연히 이걸 쓴 저자가 오랫동안 은을 투자하신 분이기 때문에 사실 은을 사라라는 결론을 알고 읽기 시작했습니다. 약간 딱딱하기도 한데요. 하지만 이 책 한 권을 읽으니까 은의 역사에 대해서 알게 됐고 물리적인 속성, 또 현대 첨단 산업에서 어떤 역할을 은이 하고 있는지 그걸 좀 잘 이해할 수 있어서 오늘 한번 들고 나왔습니다. 일단 제가 찾은 은의 기한이라는 책을 토대로 해서 최근에 벌어진 은값의 대발작, 여기 본질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의견을 나눠보고 싶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빈둥님들이 댓글에 많은 의견을 남겨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사실 솔직하게 얘기하면 이 영상이 나갈 쯤에는 제가 짐작은 하지만 은값이 여전히 폭락하고 있을지 아니면 반등할지 장담은 할 수 없거든요. 하지만 오늘 영상을 보실 만한 이유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이 최근 벌어진 이 사태에 대해서 경제적 해안을 넓히고 또 우리가 얻을 만한 교훈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은은 과연 그저 잠깐 반짝였다가 이대로 사라질 운명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아직 깨닫지 못했던 진짜 돈의 귀환을 예고하는 걸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가장 먼저 이 질문부터 던져야겠습니다. 가격은 떨어졌다고 하는데 실물은 어디로 갔을까요? 조심스럽긴 하지만 이번 폭락은 제 개인적으로는 사실 은이라는 본질의 가치가 훼손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은이 왜 폭발했냐? 그냥 연준 이사장이 바뀔 거라는 예고 때문만은 아니고 핵심은 마진, 증거금 인상과 선물 포지션의 강제 청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거래소들이 은 선물의 증거금을 갑자기 상향 조정했잖아요. 그러면서 수십 배의 빚을 내서 투자했던 레버리지 세력들이 있는데 이 물량들이 한꺼번에 터져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종이로 된 은 증권들이 시장에 매물로 쏟아지니까 가격이 하루 만에 30%씩 팍팍 주저앉은 셈이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실제로 주목해야 되는 건 따로 있습니다. 첫 번째는 종이로 존재하는 그 금은과 실물의 압도적인 비대칭이 있다는 겁니다. 전 세계적으로 우리가 왜 주식 계좌로 하면 뭐 현물, 선물 이런 것들을 거래하잖아요. 런던이나 뉴욕 같은 곳은 이것을 종이, 금, 은 형태로 거래를 해왔거든요. 근데 이것은 사실 실물이 다 1대1로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실물 보유량이 따지고 보면은 수천 배에 달할 수도 있습니다. 숫자가 적힌 종이 조각이 불타 없어진 상황이라고 해서 가격이 떨어졌다고 해서 갑자기 창고에 있는 은들이 쏟아져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거대 자본들이 어떤 이유로서는 가짜 숫자 말고 진짜 물건을 내놓으라고 각 그 시스템을 압박하기 시작한 거죠. 예를 들면 런던이나 뉴욕 같은 경우는 종이, 은, 금으로 거래하는 경우가 많지만 상하이는 실제로 실물 은을 보유하고 있는 거래소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가격표를 보면은 중국의 은 거래소가 훨씬 더
프리미엄이 붙어 있습니다. 네, 두 번째는 피지컬 프리미엄, 그러니까 실물 웃돈이 발생하고 있는 현상인데요. 예를 들어서 시세가 30% 폭락했어요. 근데 여러분께서 뭐 금거래소나 은거래소를 가서 물어보면은 현장 가격이 그만큼 떨어지진 않았거든요. 그게 버티는 이유는 실물을 구하려는 수요가 여전히 공급을 압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은이라는 건요, 태양광 반도체 같은 첨단 산업, 그리고 AI 데이터 센터, 뭐 배터리 이런 데 엄청난 양이 들어가는 그런 산업 소재거든요. 제가 이 책을 쭉 읽으면서 느꼈던 거는 은이 최근에 막 폭등하고 갑자기 막 폭락하고 이런 사태들이 굉장히 오랜 역사 동안 잊혀졌던 자기의 존재를 증명하기 위해서 아주 고통스러운 발작을 견디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우리는 세상에 떠도는 숫자의 소음 속에서 실물의 무게를 읽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요, 도대체 은이라는 건 왜 갑자기 폭등을 했다가 이렇게 하루아침에 수직 낙하했을까요? 우선 폭등의 배경을 좀 살펴볼게요. 지난 1년 동안 실물을 사러 나가보면은 실버바 하나의 가격이 거의 3배 이상 올랐다는 거 느끼셨을 거예요. 이번에 30%가 빠졌다고 해서 사실 예전에 사셨던 분들이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은 아니고 최근에 들어가신 분들이 물린 거거든요. 네, 저 물렸어요. 폭등의 배경으로는 세 가지 거대한 흐름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산업재로서의 폭발적인 수요입니다. AI 데이터 센터 많이 짓는다고 하잖아요. 그때는 전력 효율을 높여야 되는데 여기서 가장 전기 전도가 빠른 금속이 은입니다. 그리고 태양광 패널과 전기차 배터리에 들어가는 그 은은 아직까지는 대체 불가능한 필수제인데요. 예를 들면은 전 세계 은 수요 가운데서 40%가 태양광 패널을 만들 때 발생한다고 해요. 특히 요거 좀 짚어가고 싶은데 삼성 SDI 같은 데서 하반기에 전고체 배터리를 출시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여기에 배터리 하나에 은이 1kg씩 들어가거든요. 근데 예전에는 그게 100만 원도 안 되는 가격에 1kg를 넣을 수 있었는데 폭등까지의 기준으로 본다면 최근에는 정말 600만 원, 700만 원, 800만 원이 필요한 상황이었던 거예요. 이렇게 최근 빅테크 기업들이 사활을 걷고 있는 뭐 AI, 반도체, 또 전고체 배터리 분야에서 은의 전도성은 정말 산업에서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두 번째는 역사적인 저평가를 꼽을 수가 있습니다. 금, 은, 비라는 개념을 아시면은 도움이 될 텐데요. 역사적으로 금과 은의 가격 비율은 15대 1이었고요. 아직 현대 사회로 좀 좁혀본다 하도 뭐 25대 1? 그 정도가 정상적인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은값이 폭등하기 전에는 그 비율이 95대 1까지 벌어졌었고요. 최근에 은값이 올랐다고는 하지만 50대 1, 60대 1 안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은을 가지고 갔을 때 예전 로마 같은 데서는 12개 은을 가져가면은 금 하나를 줬다고 친다면은 최근의 상황을 보면은 뭐 은값이 올랐다고 해도 80개 하나 아니면 50개 하나 이렇게 교환 비율이 있었다는 거죠. 바로 이 금은비의 엄청난 격차 때문에 은값이 폭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은이 금에 비해서 너무 싸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고요. 폭등 때쯤 보면은 이 금은비를 따져보니까 역사적으로 은이 금에 비해서 너무 쌌다. 특히 최근 몇십 년 동안은 그런 인식이 갑자기 확산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경제적인 현상을 볼 때요. 정말 세월이 흐를수록 사람들의 그 반응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고 있다는 걸 느끼거든요. 지금은 국경도 없고 이런 유튜브 같은 미디어가 워낙에 발달했기 때문에 예전에는 이런 그 상승이 약간의 시차를 두고 발생을 했다면 지금은 야, 이거 오른데 은값이 싸대 은이 필요하대 이러면 정말 순식간에 이 모든 것이 모든 경제 현상이 빠르게 진행된다는 걸 뭐 금, 은뿐만이 아니라 모든 분야에서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단기 투기 수요의 가속도가 붙었기 때문입니다. 미국이 전 세계적으로 인플레이션을 주도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동맹에게까지 관세를 물리는 등 정말 가혹한 조건을 내걸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라끼리의 신뢰가 예전보다 훨씬 더 못한 상황이 되죠. 독일 같은 나라는 사이가 틀어지니까 금을 자기네가 직접 보유하겠다. 폴란드도 마찬가지고 이런 나라들이 하나둘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달러를 못 믿겠다. 더 이상 미국에 의지할 수 없다라는 불신이 싹 트면서 금값이 올라가게 되었고요. 또 상대적으로 은은 시장 규모가 금에 비해서 조그맣거든요. 그러니까 조금만 흔들려도 마치 작전주처럼 폭등했다가 폭락할 수 있는 그런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모든 것이 시너지가 되면서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상승 속도가 붙었고요. 바닥과 대비해서 300% 이상 오르는 광풍이 불었습니다. 제가 폭등의 이유를 짚어봤잖아요. 그럼 왜 이렇게 한순간에 폭락을 하게 된 걸까요? 제가 나름대로 공부를 좀 해봤었는데 은의 기한에도 나오지만
JP 모건 같은 거대 금융 세력의 역할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좀 조심스럽긴 한데 이거는 뭐 역사적으로 밝혀진 사실인데요. 사실 이 JP 모건 같은 세력은 과거에도 공매도를 통해서 은값을 인위적으로 눌러왔어요. 그러면서 뒤로는 은을 매집해 왔습니다. 그래서 JP 모건은 실제로 임원들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었거든요. 이번에도 이런 JP 모건 같은 거대 자본들이 선물 시장에서 은의 과매도에 참여했다. 이런 정황들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결국에 보면은요, 결정타는 어떤 그 케빈 워시라는 연준 의장이 뭐 매파여서 강달러가 예고됐다는 그 이유, 한 인물 때문에 이렇게 금은 시장이 흔들렸던 것이 아니라 저는 레버리지의 비극이 더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은값이 급등을 하면서 투기 세력이 막 붙어요. 그때 거래소들이 은 선물, 증거금을 갑자기 인상을 합니다. 그러면서 압박을 가하면 금이 10% 빠지게 되잖아요. 그러면 아까 은이 뭐라고 그랬죠? 금의 레버리지와 같다라고 했잖아요. 은은 30% 넘게 폭락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투자자가 자기가 갖고 있는 현금이 아니라 무리하게 빚을 내서 들어왔기 때문에 사실 1대 3으로 움직인다고 생각하면 30% 떨어지면 90%가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청산을 당하는 거죠. 가격이 일정 수준 밑으로 떨어지면 증권사가 투자자 의사와 상관없이 강제로 물량을 팔아버리는 게 레버리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레버리지를 투자하실 때 레버리지 상품 요즘 되게 많잖아요. 이런 거를 분명히 알고 투자를 하셔야 되고요. 이때 강제 청산이 막 쏟아지고 이 투매가 하락에 기름을 붓게 되는 거죠. 역사적으로 보면 금과 은이 어떤 그 상승장으로 가기 전에 한 번씩 이런 거친 폭락장을 좀 겪었었거든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이게 은 자체, 금 자체 본질이 훼손됐다기보다는 거대 기관들이 투기 세력을 한번 털고 가는 것이다. 너네 돈 없으면 붙지 마. 약간 그렇게 털고 가는 개미 털기 과정이라고 진단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 묘한 점을 발견했어요. 여전히 물건을 구하기는 더 힘들다. 실물 확보 전쟁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자, 그럼 여기서 다시 질문을 던져봅니다. 은은 정말 실패했을까요? 혹은 앞서 짚어본 것처럼 누군가에 의한 인위적인 털기일까요? 사실 우리는 거대 자본이 아니잖아요. 개인의 입장이잖아요. 그러니까 개인의 입장에서 해봐야 되는 질문은요. 은의 본질이 훼손됐는가입니다. 가격표의 숫자가 이렇게 롤러코스터처럼 춤을 출 때 우리가 놓치고 있는 진짜 은의 본질은 무엇일까? 많은 분들이 그동안은 은을 금보다 싼 귀금속 정도로 생각을 많이 해왔지만 현대 문명에서 진짜 본질은 은이 빅테크 시대의 대체에 불가능한 혈맥이라는 겁니다. 이번 대발작 속에서도 저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점은 가격표 숫자가 요동치는 동안에도 은을 향한 거대 기업들의 갈증은 더 깊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최근 일론 머스크가 아주 흥미로운 말을 했어요. 제가 지난 영상에도 짚어봤었는데 전기는 화폐다라는 말을 했는데요. AI 시대의 모든 것들은 결국에는 막대한 전력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서 은이 등장을 합니다. 구리가 있긴 하지만요. 은은 지구상의 모든 금속 중에 전기 전도성이 가장 뛰어난 광물입니다. 전기가 화폐라면 그 화폐를 수송하는 가장 빠르고 넓은 고속도로가 뭘까? 그게 바로 은인 겁니다. 실제로 일론 머스크는 얼마 전에 은가 폭등을 두고 This is not good. 은값이 너무 오르는 것은 테슬라에게 좋지 않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저는 이게 엄청난 힌트 같았어요. 은값이 오르면요. 가장 먼저 타격을 입고 또 가장 먼저 실물을 확보하기 위해서 전쟁을 벌일 곳이 누구일까요? 테슬라, 엔비디아 같은 빅테크 기업들 아닐까요? 저는 간밤에 은값이 떨어졌을 때 안도의 한숨을 쉬었던 게 누군가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은의 귀환에서도 나오는데요. 은이라는 거는 보통 구리나 아연 광산에서 부산물로 채취하는 거거든요. 은값이 오른다고 해서 갑자기 은 광산을 만들고 채굴량을 갑자기 높인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광산 하나를 개발하려면 10년 정도의 세월이 필요한데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세상을 보면 10년 기다릴 수 있나요? 수요는 지금 당장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번 폭락은 은의 본질이 훼손된 게 아니라 진짜 옥석을 가리는 과정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귀하고 중요한 금속이잖아요. 거대 세력들은 가격을 눌러서라도 그 실물을 확보해야 되는 수요가 있는 거죠. 투기 세력은 또 그 틈을 삼아서 레버리지로 한탕을 노리고 있는 형국입니다. 우리는 가격이 만드는 소음이 아니라 은이 우리 일상과 미래 산업의 깊숙한 곳을 흐르고 있다라는 그 진실에 집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은은 기원전 3000년경에 지금의 튀르키예 지역에서 처음으로 채굴됐는데요. 고대 이집트 초기 왕조 시대에는 은의 공급이 금보다 훨씬 적었어요. 그래서
은이 금보다 비싼 대접을 받기도 했습니다.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는 은을 무게 단위로 달아서 인류 최초의 교역 기준이 되었고요. 기원전 687년경에 리디아 왕국에서는 최초의 주화로 발행이 되면서 본격적인 은 화폐 시대를 열었습니다. 성경에요, 노동자의 하루 품삯은 1데니리우스라는 그런 부분이 나오는데 역시 이것도 은화였죠. 로마는 이 은화를 기반으로 400년 넘는 번영을 누렸습니다. 우리가 지금 쓰는 기축통화, 달러라고 부르잖아요. 그 어원도 사실 은에서 왔습니다. 16세기 체코 쪽에 있는 광산 마을에서 발행된 고품질의 은화를 탈러라고 불렀거든요. 이게 뿌리가 된 거예요. 이 달러가 유럽 전역에 퍼지면서 표준 화폐로 쓰이고 미국의 달러가 된 것이죠. 은은 금과 더불어서 인류 경제를 돌게 만들었던 피 그 자체였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완벽해 보였던 은 본위제도 탐욕 앞에서 무너졌는데요. 재정이 어려워지자 정부는 은화에 구리 같은 잡금을 넣어서 물량을 늘렸고요. 이는 필연적인 인플레이션을 불러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돈을 마구 발행해서 벌어진 현재와 비슷하지 않습니까? 더 뼈아픈 역사는 바로 아편 전쟁입니다. 당시 영국은 금 본위제였고요. 중국 청나라는 은 본위제였거든요. 근데 금과 더불어서 영국은 은도 썼는데 영국이 중국의 차 같은 거를 수입하면서 은을 계속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이 무역 적자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편을 밀수출했고 결국 은의 흐름을 역전시켜서 청나라의 경제 시스템을 붕괴시켰습니다. 청나라가 패전한 다음에 배상금을 물었는데요. 이 역시 막대한 양의 은으로 물어야 했죠. 여기서 좀 흥미로운 부분이 있는데요. 현재 중국의 행보입니다. 과거 은 본위제의 중심이었던 중국이 2026년 현재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은을 히토리처럼 수출 통제 품목으로 관리를 하고 있어요. AI와 빅테크 수요 때문이라고는 하지만 은을 뺏기고 나라를 잃었던 그들의 역사적인 트라우마와 DNA가 작동하는 건 아닐까요? 자, 은과 관련한 역사만 짚어봐도 너무 길고요. 이번 영상을 제가 만든 진짜 이유는 단순히 은을 살까요 말까요 라는 타이밍을 맞추기 위함이 아닙니다. 지난 시간 그 돈의 대폭발 또 디지털 화폐를 제가 다뤘는데 같은 연장선상에서 우리가 화폐 시스템의 거대한 대변혁기 한복판에 서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께 직시해야 된다라고 알려주기 위해서예요. 우리는 지난 수십 년간 종이돈을 쓰레기처럼 남발했다고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죠. 미국은 2008년 헬리콥터 머니처럼 뿌렸고요. 2026년 현재 전 세계는 표를 얻기 위한 정치인들의 포퓰리즘 정책으로 재정 지출의 브레이크가 고장난 상태입니다. 우리나라도 그렇고 일본도 마찬가지죠. 특히 금은 은보다 화폐적인 가치가 더 큰데요. 최근 금 역시 상승세를 보인 것은 각국이 트럼프 정부 하에 미국 달러에 대한 의구심을 거두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사람들은 여기서 본능적인 불안감을 느낄 수밖에 없죠. 이제 환율 1,400원대가 뉴 노멀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 자산을 원화로만 평가하는 게 맞을까요? 환율을 치환을 해보면 우리 자산은 오히려 후퇴한 것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금은 투자 같은 경우는 수익률 게임이 아니라 인플레이션 위험에서 나와 가족을 보호하는 위험 회피, 보험 차원에서 붙드는 자산으로 접근하기를 권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정부가요, 금과 은 거래를 권장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금과 은은 국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정부의 통제를 받지 않는 탈중앙화된 진짜 돈이라고 볼 수 있어요. 종이돈은 무한정 찍어낼 수 있지만 금과 은은 매장량이 정해져 있죠. 이런 면에서는 디지털의 비트코인과 유사한 속성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느낀 게 있는데요. 가치 있는 것일수록 크기가 작아지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똑같은 이 가치를 종이돈으로 쌓으면 이만큼이지만 은은 이만큼 줄어들고 금은 요만큼이 됩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에 이르면 마침내 형체마저 사라집니다. 이렇게 가치를 믿고 실물을 보유하는 것은 투기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화폐 조작으로부터 내 경제적인 자유를 지키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역사적인 그래프를 한번 볼게요. 거대한 상승 전에는 반드시 물극 필반, 즉 강력한 조정이 있었습니다. 불과 며칠 전인 1월 30일 우리는 그 공포를 목격했습니다. 은값은 하루 만에 31.3% 폭락을 했고요. 금 역시 9.8% 하락하면서 시장을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이 폭락의 도화선은 바로 차기 연준 의장으로 지명된 케빈 워시라는 인물이었는데요. 시장은 그를 유연한 매파로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의 요구를 듣는 척하면서도 대차 대조표를 축소해서 시중의 돈을 거칠게 회수할 인물로 본 것입니다.
무엇인데요. 이 지명 소식에 달러 가치가 반등을 하고 금리 인하 기대감이 꺾이면서 레버리지에 의존했던 종이 은 물량들이 한꺼번에 터져 나온 셈입니다. 조심스럽긴 하지만 그가 매파적인 발언을 언제 했는지를 따져봤더니 연준 이사 시절인데 이게 바이든 민주당 정부 시절이더라고요. 오히려 최근의 발언을 보면 트럼프를 지지하면서 발언의 색깔이 미묘하게 달라지고 있다는 걸 전 느꼈거든요. 트럼프가 과연 금리를 내리지 않을 케빈 워시를 지명했을까? 트럼프는요, 사업가입니다. 혹시 폭락한 금은을 가장 매집하는 세력은 미국이 아닐까? 역시나 연준에서 많은 양의 금을 매집하더라고요. 생각해 보세요. 이번에 금은이 폭락하면서 가장 많은 이득을 볼 사람은 누구일까요? 유럽, 특히 독일 움직임 한번 볼게요. 지난 1월 26일이었습니다. 독일 경제학자가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습니다. 미국의 그린란드 합병 도발과 트럼프 예측 불가성 때문에 미국의 연준 금고에는 우리 금을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다면서 즉각적으로 실물을 환수해달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세계 지도자들이 표를 얻기 위해서 돈을 뿌리는 포퓰리즘을 멈추지 않는 한, 그리고 달러 체제에 대한 불신이 국가 단위로 번지는 한, 금은 실물 자산의 가치는 더욱더 소중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요, 빈둥님들 이번 사태가 우리에게 금과 은만큼은 가급적이면 실물로 소유해라, 실물로 접근해야 한다는 뼈아픈 교훈을 줬다고 생각합니다. 예컨대 화면 속에서 막 올랐다가 내렸다가 춤을 추는 종이 은이 있다고 치고 내 손에 쥐어진 실물 은이 있다. 이건 성격이 완전히 다르다고 보거든요. 종이 자산은 레버리지를 타고 없는 게 있는 척 숫자의 게임을 할 수 있지만 실물은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선에서 샀다면 견딜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처럼 폭락장이 오더라도 내 손에 남은 1kg의 은은 여전히 1kg으로 남습니다. 강제로 청산되지 않는, 나를 배신하지 않는 물리적인 진실인 셈입니다.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뭐 은이나 금뿐만이 아니라 모든 경제 그 주체로서 투자를 할 때 탐욕과 조급증을 다스려야 된다는 교훈을 얻었어요. 빨리 부자가 되고 싶어서 무리한 레버리지를 쓰고 결국 강제 청산이라는 비극을 맞이하는 그 조급함, 그게 우리의 눈을 멀게 합니다. 저 역시 여러분한테 언제 들어가라, 언제 빠져라 이런 최적의 타이밍은 조언할 수가 없거든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선에서 방향이 맞다고 생각한다면 장기 투자를 하는 것이고, 내가 파는 것은 돈이 필요해질 때 나의 판단을 믿어야 됩니다. 다만 제가 우리 빈둥님들한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요, 제가 지향하는 바가 명확하다는 겁니다. 저는요, 크게 부자가 되는 것보다는 마음이 편한 부자가 되고 싶거든요. 한 개인이잖아요. 우리는 한 개인으로서 금이나 은만큼은 철저히 장기로 접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특히 좀 신용대출은 멀리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주식도 마찬가지인데요. 주식이라는 게 또 금, 은보다 훨씬 더 변동성이 원래 더 큰 거잖아요. 마이너스를 감수하면서 우량주 위주로 차곡차곡 매수를 하되 반드시 실물 금과 은으로 해칭을 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숫자가 아니라 위기 상황에서 끝까지 버틸 수 있는 본질이 무엇인지를 먼저 봐야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은은요, 사람으로 친다면 굉장히 성깔이 있는 사람이에요. 투자 안 하셔도 되고요. 내가 소유하고 싶어 한다면 은의 리스크를 명확히 알고 시작하시라는 얘기예요. 한꺼번에 몰빵하는 게 아니라 분할 매수로 따박따박 접근을 해야 됩니다. 예전부터 금과 은을 가지셨던 분들은 이번에 폭락을 한 것이 상승분에 비하면 얼마 안 되거든요. 지금 내가 가진 자산이 공격적인 건지 아니면 인플레이션 해칭인지 스스로 분류를 할 줄 알아야 돼요. 수익률보다는 그 자산이 나와 가족에게 어떤 가치를 주는지가 훨씬 중요합니다. 변하는 세상에서 결국 변하지 않는 것을 찾아야 한다. 이게 불변의 법칙이고, 저는 이게 어떤 경제 주체로서 투자에 임할 때도 기억해야 되는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상은 어지럽게 변해도 진실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자산에서 무엇을, 어떤 가치를 붙들고 계십니까? 제가 은의 귀환에서 인상 깊었던 구절을 읽어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다한 서재,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2024년의 어느 날 저는 한 투자자로부터 흥미로운 질문을 받았습니다. 은에 투자하는 게 정말 현명할까요? 주식도 부동산도 있는데, 비트코인도 있는데 왜 하필 은입니까? 저는 되물었습니다. 그 전에 먼저 묻겠습니다. 돈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는 당황한 표정으로 지갑에서 5만 원권을 꺼내들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것은 돈이 아닙니다. 화폐입니다.
진짜 돈이 되려면 5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교환의 매개, 가치의 척도, 휴대성, 분할성, 여기까지는 현대 화폐도 갖추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마지막 조건, 가치 저장성에서 화폐는 완전히 실패합니다. 1971년 닉슨 대통령이 금태환을 중지한 이후 인류는 역사상 처음으로 아무런 실물 가치 없이 정부의 약속에만 의존하는 화폐 시스템에 살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미국 달러는 그 이후 구매력의 96%를 잃었습니다. 한국 원화는 더 심각합니다. 1970년대 서울에서 짜장면 한 그릇이 100원이었다면 지금은 7,000원을 넘습니다. 이것이 화폐의 숙명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가치가 0으로 수렴하도록 설계된 시스템입니다. 반면 은은 어떻습니까? 기원전 3000년 메소포타미아에서 은 1셰켈로 보리 240리터를 살 수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오늘날 은 1온스로 살 수 있는 보리의 양도 비슷합니다. 5000년이 지났는데도 구매력이 유지된 것입니다. 로마 제국의 데나리우스 은화, 중세 유럽의 실링, 중국의 은병, 미국의 모건 달러 등 모든 위대한 문명은 은을 돈으로 사용했습니다. 심지어 영어로 돈을 뜻하는 많은 단어들, 곧 은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위대한 돈이 왜 지금은 단순한 산업 금속으로 전락했을까요? 1873년 미국에서 일어난 범죄를 아십니까? 미국 의회는 조용히 은화 주도를 중단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표면적 이유는 금 본위제로의 전환이었지만 실제로는 거대 은행가들의 로비가 있었습니다. 은이 너무 많이 발견되어 화폐 공급이 늘어나면 그들이 보유한 채권의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이었습니다. 이후 150년 동안 은은 점차 화폐의 지위를 잃고 산업 금속으로 격화되었습니다. 1964년 미국이 은화 주조를 완전히 중단하면서 은의 화폐 시대는 막을 내린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역사는 반복됩니다. 투자의 세계에는 속일 수 없는 지표들이 있습니다. 금, 은비가 그중 하나입니다. 금 1온스 가격을 은 1온스 가격으로 나눈 이 비율은 5천년 역사에서 평균 15대 1을 유지했습니다. 이는 우연이 아닙니다. 지구상에 존재하는 금과 은의 비율이 대략 1대 16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2025년 이 비율이 85대 1까지 벌어졌습니다. 은이 금에 비해 역사상 가장 저평가된 상태라는 것입니다. 마치 1970년대 금이 온스당 35달러에 고정되어 있다가 850달러까지 폭등한 것처럼 은도 비슷한 재평가를 앞두고 있습니다. 2011년부터 JP모건은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코맥스 선물 시장에서는 은 가격을 억누르는 공매도를 하면서 동시에 실물 은을 매집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2020년 기준으로 JP모건이 보유한 실물 은은 무려 6억 온스, 이는 전 세계 투자 가능한 은의 약 30%에 해당합니다. 워런 버핏도 1997년 1억 2,950만 온스의 은을 매집했습니다. 당시 버크셔 해서웨이는 은의 수요와 공급 펀더멘털이 균형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이 바보일까요? 아닙니다. 그들은 무언가를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은 시장에는 퍼펙트 스톰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산업 수요의 폭발적인 증가입니다. 은은 모든 원소 중 전기 전도율과 열 전도율이 가장 높습니다. AI, 5G, 전기차, 태양광 패널 등 4차 산업혁명의 모든 기술이 은을 필요로 합니다. 2023년 산업용 은 수요는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고 매년 10%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둘째, 공급의 구조적인 부족입니다. 은의 70%는 구리, 아연 등 다른 금속 채굴의 부산물로 생산됩니다. 경기 침체로 이들 금속 생산이 줄면 은 공급도 줄어듭니다. 게다가 산업용으로 사용된 은은 대부분 회수되지 않고 영구 소실됩니다. 셋째, 화폐 시스템의 균열입니다. 미국 부채가 35조 달러를 넘어서고 인플레이션이 구조화되면서 법정 화폐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이런 시기에는 항상 실물 화폐인 금과 은이 부활했습니다. 하지만 은 가격이 너무 변동성이 크지 않나요? 맞습니다. 은은 금보다 변동성이 큽니다. 금이 20% 하락할 때 은은 50% 하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승할 때는 어떨까요? 1970년대 금이 26배 상승할 때 은은 38배 상승했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금이 2.5배 오를 때 은은 5배 올랐습니다.
변동성은 방향성을 가질 때 최고의 친구가 됩니다. 1971년 8월 15일 일요일 저녁 닉슨 대통령이 TV에 나타났습니다. 일시적으로 달러의 금태환을 중지합니다. 일시적이라고 했지만 53년이 지난 지금까지 복구되지 않았습니다. 이날 이후 인류는 역사상 처음으로 아무것도 담보하지 않는 오직 정부의 약속에만 의존하는 화폐 체제에 진입했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화폐 가치가 얼마나 파괴되었는지 보이십니까? 1979년 텍사스의 석유 재벌 헌트 형제, 그들은 인플레이션으로부터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은을 매집했습니다. 당시 은 가격은 온스당 6달러, 그들은 전 세계 은의 절반 가까이를 사들였습니다. 1980년 1월 은 가격은 온스당 50달러를 돌파했습니다. 불과 1년 만에 8배가 오른 것입니다. 하지만 정부와 거래소는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코맥스는 갑자기 규정을 바꿔 은 선물 매수를 제한했습니다. 오직 매도만 가능하게 만든 것입니다. 연방준비제도는 은을 담보로 한 대출을 금지했습니다. 게임의 룰이 바뀌자 은 가격은 폭락했고 헌트 형제는 파산했습니다. 교훈은 명확합니다. 종이 은이 아닌 실물 은을 보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2008년 리먼 브러더스 파산, 158년 역사의 투자은행이 하루아침에 무너졌습니다. 금융 시스템은 붕괴 직전까지 갔고 각국 중앙은행은 윤전기를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천문학적인 화폐 살포의 결과는 무엇이었을까요? 은 가격은 2008년 저점 9달러에서 2011년 49달러까지 5.4배 상승했습니다. 금은 같은 기간 2.5배 상승에 그쳤습니다. 위기 때마다 은이 금보다 더 크게 오르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은 시장 규모가 작아서 같은 자금이 유입되어도 가격의 영향이 훨씬 크기 때문입니다. 비트코인이 디지털 금이라면 무엇이 디지털 은이 될까요? 저는 이렇게 답합니다. 디지털 은은 필요 없습니다. 실물 은이 있으니까요. 암호화폐는 분명히 혁신입니다. 하지만 전기가 없으면, 인터넷이 끊기면, 정부가 금지하면, 반면 은은 어떻습니까? 주머니 넣고 국경을 넘을 수 있습니다. 5,000년 동안 단 한 번도 가치가 제로가 된 적은 없습니다. 흥미로운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멕시코 2019년 은화를 공식 화폐로 재도입하자는 법안이 상정됐습니다. 페소와 가치 폭락에 지친 국민들의 요구였습니다. 터키 2021년 리라화가 폭락하자 정부는 금은 거래 규제를 완화했습니다. 시민들은 너도 나도 금은방으로 달려갔습니다. 러시아 달러 제재를 받자 금은 기반 통화 시스템을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중국 상하이 금은거래소 설립 후 실물 은 거래량이 매년 30%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들 국가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모두 달러 체제에서 벗어나려 한다는 것입니다. 역사는 분명한 교훈을 줍니다. 모든 법정 화폐는 결국 실패한다. 현재 달러 체제도 1971년 금태환 중지 이후 53년째입니다. 반면 은은 어떻습니까? 5,000년 전 수메르에서도 2,000년 전 로마에서도 그리고 지금도 은은 은입니다. 정권이 바뀌고 국가가 망하고 화폐가 폐기되어도 은의 가치는 남아있습니다. 이제 질문은 하나입니다. 다음 화폐 리셋이 일어날 때 당신은 무엇을 들고 있을 것입니까? 매일 오전 8시 20분 뉴욕 코맥스 은 선물 시장이 열립니다. 이곳에서 하루에 거래되는 종이 은의 양은 3억 온스. 실제 지구상에서 1년간 채굴되는 은의 절반에 해당되는 양이 단 하루 만에 거래됩니다.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코맥스 창고에 실제로 보관된 은은 고작 3천만 온스. 거래되는 양의 10분의 1도 안 됩니다. 만약 모든 계약 보유자가 동시에 실물을 달라고 요구하면 시스템은 즉시 붕괴됩니다. 이것이 바로 부분 준비 은행 제도의 은 버전입니다. 없는 은을 있는 것처럼 거래하는 거대한 신용 창조 게임입니다. 2011년 은 가격이 온스당 50달러에 도달했을 때 JP모건은 코맥스에서 대규모 숏 포지션을 잡았습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JP모건이 은 가격을 조작한다고 분노했습니다. 수천 건의 민원이 접수되었지만 조사 결과는 문제 없음이었습니다. 하지만 2020년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미국 법무부는 JP모건이 8년간 귀금속 시장을 조작한 혐의로 9억 2천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JP모건이 같은 기간 동안 6억 온스의 실물 은을 조용히 축적했다는 것이 더 놀랍습니다. 이해하셨습니까? 그들은 왼손으로는 종이 시장에서 가격을 누르면서 오른손으로는 실물을 싸게 사들인 것입니다.
세계 최고의 투자은행이 왜 이런 일을 했을까요? 답은 간단했습니다. 그들은 은의 진짜 가치를 알고 있습니다. 서구가 종이게임을 하는 동안 동양은 조용히 실물을 쌓았습니다. 상하이 금은거래소의 2023년 은 인도량은 1만 5천 톤, 전 세계 생산량의 절반이 중국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중국의 공식 은 수입량은 3천 톤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12,000톤은 어디서 왔을까요? 답은 홍콩입니다. 중국은 홍콩을 통해서 은을 수입하고 이를 공식 통계에서 제외합니다. 왜 숨길까요? 서구가 가격을 조작하는 동안 싸게 사들이기 위해서입니다. 더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중국은 2016년부터 판다 은화 발행량을 매년 30%씩 늘리고 있습니다. 국민들에게 은 보유를 장려하는 것입니다. 정부가 은을 사라고 한다? 무언가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은 조작은 영원할까요? 모든 조작은 결국 실패합니다. 런던 금풀을 기억하십니까? 1960년대 미국과 유럽의 중앙은행들은 금 가격을 고정시키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실물 수요를 감당할 수 없어서 포기했습니다. 지금 은 시장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산업 수요는 매년 사상 최고 경신, 투자 수요는 인플레이션 공포로 급증, 공급은 광산 투자 부족으로 정체, 재고는 역사적 최저 수준입니다. 종이로는 수요를 충족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물은 테슬라가 은이 필요할 때 종이 은을 받을까요? 태양광 패널 제조사가 종이 은을 받을까요? 아닙니다. 그들은 진짜 은이 필요합니다. 조작의 종말은 실물 부족에서 시작됐습니다. 조작의 종말은 실물 부족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금이 왕이라면 은은 민주적인 금속입니다. 투자 전문가 마이크 말로니의 말입니다. 금 1온스 3,400달러는 많은 사람에게 부담입니다. 하지만 은 1온스 38달러는 누구나 살 수 있습니다. 부자들은 금으로 재산을 지킵니다. 서민들은 은으로 생존합니다. 역사가 증명합니다. 로마 멸망 때도, 바이마르 인플레이션 때도, 짐바브웨 하이퍼 인플레이션 때도 은화를 가진 사람들은 살아남았습니다. 1997년 버크셔 해서웨이 연례보고서, 우리는 1억 2,950만 온스의 은을 매입했습니다. 투자의 신 워런 버핏이 은을 산 것입니다. 당시 전 세계가 놀랐습니다. 가치 투자의 대가가 왜 원자재를? 버핏의 설명은 간단했습니다. 은의 수요와 공급 펀더멘털이 균형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 깊은 이유가 있었습니다. 은은 산업과 화폐의 특성을 동시에 가진 유일한 자산입니다. 버핏의 발언입니다. 그가 은을 산 진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진 산업 쇠퇴로 재활용 은은 공급 급감 예상, 전자산업 성장으로 새로운 수요 폭발 예상, 투자 수요는 아직 잠들어 있음, 금, 은비 역사적인 저평가. 2006년 버핏은 은을 모두 팔았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바버라 스트라이샌드가 인터뷰에서 밝혔습니다. 워런이 나에게 은을 사라고 조언했어요. 그는 여전히 엄청난 양을 보유하고 있다고 했죠. 버핏이 정말 다 팔았을까요? 아니면 JP 모건처럼 다른 방식으로 보유하고 있을까요? 대형 투자자들이 은을 축적하는 진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달러 체제는 10년 내 끝납니다. 그 후 화폐는 금, 은이 뒷받침할 것입니다. 2030년까지 은 공급 부족은 50%에 달할 것입니다. 은 없이는 4차 산업혁명이 불가능합니다. 다음 전쟁에서 은을 확보한 국가가 승리합니다. JP 모건이 10억 온스를 모았다고 좌절하지 마세요. 한 투자 전문가의 조언입니다. 당신이 100온스만 가져도 상위 1%입니다. 1000온스면 상위 0.1%입니다. 거인들이 축적하는 이유를 이해했다면 당신도 시작해야 할 때입니다. JP 모건은 10년에 걸쳐서 은을 모았습니다. 워런 버핏은 가치를 먼저 보았습니다. 중국은 20년째 축적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바보일까요? 아닙니다. 그들은 무언가를 알고 있습니다. 무언가를 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당신도 알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당신이 행동할 것인가 아니면 구경만 할 것인가입니다. 거인들의 게임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